에스터와의 오늘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기 전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우주와 인류의 미스터리를 탐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새로운 이야기를 발굴하는 거대한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오늘도 미지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모든 전쟁은 속임수에 기반한다. 고대 중국의 병법가 손자가 남긴 이 말은 2500년이라는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최첨단 기술이 지배하는 현대 정보전에서 이 원칙은 더욱 정교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적국의 삼엄한 감시망을 뚫기 위해 새로 위장한 정찰 드론을 상상해 보십시오. 단순히 새의 모양을 흉내내는 것을 넘어 날갯짓의 미세한 움직임과 비행 메커니즘까지 완벽하게 복제한 소형 드론. 심지어 실제 새의 박제를 이용해 만든 드론이라면 설령 우리 눈앞을 스쳐 지나간다 해도 그 누구도 그것의 정체를 의심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점을 바꿔보겠습니다. 만약 인류보다 월등히 발전한 외계 문명이 우리 지구를 정찰하려 한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요? 아마도 인류가 한치의 의심도 품지 못할 가장 완벽한 위장술을 사용할 것입니다. 바로 혜성이나 소행성처럼 보이는 거대한 천체. 인류의 어떤 관측 장비나 추적 시스템으로도 그 이상함을 감지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계산된 궤도를 따라 태양계를 향해 날아오는 거대한 위장 정찰선일지도 모릅니다. 2025년 7월 1일 그날도 소행성 지상 충돌 최종 경보 시스템, 일명 아틀라스는 여느 때와 같이 밤하늘을 샅샅이 훑고 있었습니다. 칠레,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와이, 스페인 등 전 세계 5곳에 설치된 천체 망원경 네트워크를 통해 지구에 위협이 될 만한 천체를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함이었죠. 아틀라스 시스템의 컴퓨터에는 이미 1200개가 넘는 근지구 천체들의 데이터가 등록되어 있어 대부분은 이미 알려진 천체들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작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칠레에 위치한 아틀라스 망원경이 촬영한 4장의 이미지 속에서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체불명의 천체가 포착된 것입니다. 이 천체는 태양계를 향해 그야말로 맹렬하게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20률이 6에 육박하는 거의 직선에 가까운 궤도를 그리며 초속 61km라는 경이적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죠. 이는 일반적인 혜성이나 소행성보다 최소 2배에서 4배 이상 빠른 속도였습니다. A11PL3G라는 임시 명칭이 부여된 이 천체에 대한 관측 결과는 즉시 국제천문연맹 소행성 센터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샅샅이 뒤져본 결과 이 천체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다른 지역의 망원경들에 의해 포착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서야 발견된 것일까요? 공교롭게도 A11PL3Z는 수많은 별과 천체들이 빽빽하게 밀집된 은하 중심부를 통과하는 궤적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너무나 밝아 대부분의 망원경이 과도한 광량을 우려해 관측을 피하는 곳입니다. 설령 아틀라스 시스템처럼 촬영이 가능하더라도 수많은 천체들 사이에 숨어있는 새로운 존재를 식별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마치 가장 감시가 허술한 경로를 따라 침투하는 스파이처럼 말입니다. 다행히 보존된 데이터를 통해 소행성 센터는 이 미지의 방문객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전 세계 천문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017년에 오우무아무와 2019년에 보리소프에 이어 6년 만에 발견된 세 번째 성간 천체, 태양계 바깥, 머나먼 우주에서 날아온 외계의 손님.
그것이 바로 A11PL3Z의 정체였습니다. 이후 아틀라스라는 공식 명칭을 부여받은 이 성간 천체는 학계의 모든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단순히 태양계 밖에서 왔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최초 발견 당시부터 이미 목성 궤도 안쪽까지 깊숙이 진입해 있었던 아틀라스는 화성, 태양, 금성, 그리고 지구의 궤도를 차례로 관통하는 매우 기이하고도 정교한 궤적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석학들이 아틀라스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와 분석에 매달리고 모든 천문대가 몇 달 뒤 지구에 가장 가까이 다가올 아틀라스를 맞이할 준비에 여념이 없던 바로 그때 학계를 뒤흔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논문 한 편이 발표됩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하버드 대학교 천문학과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학과장을 역임했으며 2012년에는 일론 머스크와 함께 타임지가 선정한 우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의 이름을 올린 천문학계의 거두 아비 로브 박사였습니다. 그가 발표한 논문은 그 제목만으로도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성간 천체 아틀라스는 외계인의 기술인가? An Alien Technology. 논문은 강력한 경고로 시작합니다. 이 가설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 결과는 인류에게 잠재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록 무의미한 시도로 끝날지라도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어 조치를 고려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가 제시한 가설은 실로 소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우리 태양계를 방문한 성간 물체 아틀라스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천체가 아니라 고도의 기술로 제작된 인공물이며 더 나아가 능동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 그 의도는 전적으로 선하다. 둘째, 그 의도는 악의적이거나 혹은 그 중간쯤이다. 아비 로브 교수는 첫 번째 경우라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다가오는 아틀라스를 환영하면 그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가능성은 인류에게 실존적인 위협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는 유명한 SF 소설 3체에 등장하는 어둠의 숲 가설을 언급합니다. 이 가설은 우주에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섬뜩한 답을 제시합니다. 무엇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어둡고 위험한 숲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숲 속의 생명체들은 결코 먼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섣불리 소리를 내거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자신보다 더 강력한 포식자에게 위치를 발각당하고 잡아먹힐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우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드넓은 우주 어딘가에는 인류의 상상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문명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향이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인류가 아무리 우주를 향해 전파를 쏘아보내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수신된 신호가 우호적인 인사인 척 위장한 사냥감을 유인하려는 미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모두가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숲 가설에 따르면 만약 한 문명이 다른 문명을 탐사하고자 한다면 결코 자신의 존재를 들키지 않는 가장 은밀한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아비 로브 교수는 아틀라스가 바로 그 탐사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스가 지구에 근접하는 순간 탐사선을 거대한 혜성으로 이장할 만큼의 기술력을 보유한 그 외계 문명은 인류가 자신들보다 기술적으로 열등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만약 그들이 과거 다른 대륙의 원주민들을 가차없이 짓밟고 식민지를 건설했던 우리 인류처럼 호전적인 종족이라면 그 이후에 벌어질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참혹한 비극일 것입니다. 아비 로브 교수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의 천문학으로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아틀라스의 9가지 이례적인 특징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기묘한 궤도. 아틀라스는 행성들이 공전하는 평면인 황도면과 거의 일치하는 평면으로 날아오면서도 태양계 천체들과는 반대 방향으로 역행하는 궤도를 가집니다. 이런 궤도를 가질 확률은 약 0.2%에 불과합니다. 이는 다른 천체와의 충돌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각 행성들을 가까이서 관측할 수 있는 최적의 관람석을 차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아틀라스가 정찰선이라면 이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둘째, 비정상적인 크기. 아틀라스의 지름은 약 20km로 추정됩니다. 이는 이전에 발견된 성간 천체 오우무아무아보다 거의 100배나 더 큰 크기입니다. 아비 로브 교수에 따르면 이렇게 거대한 성간 천체가 자연적으로 태양계에 유입될 확률은 오우무아무아 크기의 천체가 지나갈 확률의 100만 분의 1 이하, 즉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아틀라스가 자연물이 아니라 인류를 속이기 위해 거대한 소행성으로 이장한 무언가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셋째, 해성 활동의 부재. 일반적으로 해성은 태양에 가까워지면서 열에 의해 내부의 얼음과 가스가 증발하며 긴 꼬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아틀라스에서는 이러한 명확한 해성 활동이 거의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의도적인 다중 행성 접근. 아틀라스는 금성, 화성, 목성, 이 세 행성 모두의 0.1천문단위 이내, 즉 약 1500만 km 이내로 매우 가깝게 접근하는 기묘한 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궤도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확률은 단 0.005%에 불과합니다. 마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주변 행성들을 속속들이 심층 분석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다섯째, 절묘한 타이밍의 은폐. 천체가 태양에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을 근일점이라고 합니다. 이 지점은 인류가 해당 천체를 가장 자세히 관측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아틀라스는 공교롭게도 바로 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태양의 정반대편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지구에서는 태양에 가려 물리적으로 관측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이런 일이 우연히 벌어질 확률은 단 7%에 불과합니다. 여섯째, 가장 위험한 가능성, 역 오베르트 기동. 더 큰 문제는 아틀라스가 태양 뒤에 숨어있는 동안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오베르트 기동은 우주선이 행성의 중력을 이용해 속도를 높이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만약 반대로 속도가 가장 빨라지는 순간에 역추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는 급격히 감소하고 태양계를 탈출하던 궤도에서 벗어나 태양계 내부에 머무는, 즉 공전 궤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류에게 어떠한 대응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예계 우주선이 본격적인 정찰이나 침공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위협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태양 뒤에서 다시 나타난 아틀라스의 속도가 현저히 줄어든 상태라면 그것은 인류 문명 종말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처음부터 발견이 어려운 은하 중심부 방향에서 날아온 점, 화성과 목성에 도달하기에 너무나도 유리한 궤도를 가진 점 등 아틀라스의 모든 행적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의문점을 남깁니다. 아비 로브 교수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조기 탐지가 어려운 방향으로 날아온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리가 발견했을 땐 이미 접근까지 3개에서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던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태양계 행성들을 관측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진 궤도를 그리는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러 행성에 동시에 접근하며 충돌에 가까울 정도로 근접하는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태양 뒤에 숨어 관측을 피하는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지구 근처만은 마치 의도적으로 피하듯이 지나가는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자연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거대한 크기를 지닌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 모든 우연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과연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요? 물론 학계의 정설은 아틀라스가 그저 특이한 해성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비 로브 교수가 제기한 의문들은 그저 여러 우연이 겹친 결과일 뿐이며 일부 주장은 과장되었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의 주장처럼 아틀라스의 행적에 분명 수상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최악의 가능성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기나긴 논쟁의 결말은 몇 달 뒤면 명확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틀라스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아틀라스는 그저 수많은 우연히 겹치고 겹쳐 만들어진 기적의 성간 천체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고도로 발전한 외계 문명이 철저한 계획하에 설계한 정찰용 우주선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류가 탐사선을 소행성으로 완벽하게 위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다른 항성계에서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을 발견했다면 우리 역시 그들에게 소행성으로 이장한 탐사선을 보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순수한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는 것입니다. 에스트월와의 오늘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기 전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우주와 인류의 미스터리를 탐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새로운 이야기를 발굴하는 거대한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오늘도 미지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모든 전쟁은 속임수에 기반한다. 고대 중국의 병법가 손자가 남긴 이 말은 2500년이라는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최첨단 기술이 지배하는 현대 정보전에서 이 원칙은 더욱 정교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적국의 삼엄한 감시망을 뚫기 위해 새로 위장한 정찰 드론을 상상해 보십시오. 단순히 새의 모양을 흉내내는 것을 넘어 날갯짓의 미세한 움직임과 비행 메커니즘까지 완벽하게 복제한 소형 드론. 심지어 실제 새의 박제를 이용해 만든 드론이라면 설령 우리 눈앞을 스쳐 지나간다 해도 그 누구도 그것의 정체를 의심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점을 바꿔보겠습니다. 만약 인류보다 월등히 발전한 외계 문명이 우리 지구를 정찰하려 한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요? 아마도 인류가 한치의 의심도 품지 못할 가장 완벽한 위장술을 사용할 것입니다. 바로 혜성이나 소행성처럼 보이는 거대한 천체. 인류의 어떤 관측 장비나 추적 시스템으로도 그 이상함을 감지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계산된 궤도를 따라 태양계를 향해 날아오는 거대한 위장 정찰선일지도 모릅니다. 2025년 7월 1일, 그날도 소행성 지상 충돌 최종 경보 시스템, 일명 아틀라스는 여느 때와 같이 밤하늘을 샅샅이 훑고 있었습니다. 칠레,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와이, 스페인 등 전 세계 5곳에 설치된 천체 망원경 네트워크를 통해 지구에 위협이 될 만한 천체를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함이었죠. 아틀라스 시스템의 컴퓨터에는 이미 1200개가 넘는 근지구 천체들의 데이터가 등록되어 있어 대부분은 이미 알려진 천체들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작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칠레에 위치한 아틀라스 망원경이 촬영한 4장의 이미지 속에서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체불명의 천체가 포착된 것입니다. 이 천체는 태양계를 향해
그야말로 맹렬하게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20유리 6에 육박하는 거의 직선에 가까운 궤도를 그리며 초속 61km라는 경이적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죠. 이는 일반적인 해성이나 소행성보다 최소 2배에서 4배 이상 빠른 속도였습니다. A11PL3G라는 임시 명칭이 부여된 이 천체에 대한 관측 결과는 즉시 국제천문연맹 소행성 센터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샅샅이 뒤져본 결과 이 천체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다른 지역의 망원경들에 의해 포착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서야 발견된 것일까요? 공교롭게도 A11PL3Z는 수많은 별과 천체들이 빽빽하게 밀집된 은하 중심부를 통과하는 궤적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너무나 밝아 대부분의 망원경이 과도한 광량을 우려해 관측을 피하는 곳입니다. 설령 아틀라스 시스템처럼 촬영이 가능하더라도 수많은 천체들 사이에 숨어있는 새로운 존재를 식별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마치 가장 감시가 허술한 경로를 따라 침투하는 스파이처럼 말입니다. 다행히 보존된 데이터를 통해 소행성 센터는 이 미지의 방문객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전 세계 천문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017년에 오우무아무와 2019년에 보리소프에 이어 6년 만에 발견된 세 번째 성간 천체, 태양계 바깥 머나먼 우주에서 날아온 외계의 손님. 그것이 바로 A11PL3Z의 정체였습니다. 이후 아틀라스라는 공식 명칭을 부여받은 이 성간 천체는 학계의 모든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단순히 태양계 밖에서 왔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최초 발견 당시부터 이미 목성 궤도 안쪽까지 깊숙이 진입해 있었던 아틀라스는 화성, 태양, 금성, 그리고 지구의 궤도를 차례로 관통하는 매우 기이하고도 정교한 궤적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석학들이 아틀라스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와 분석에 매달리고 모든 천문대가 몇 달 뒤 지구에 가장 가까이 다가올 아틀라스를 맞이할 준비에 여념이 없던 바로 그때 학계를 뒤흔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논문 한 편이 발표됩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하버드 대학교 천문학과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학과장을 역임했으며 2012년에는 일론 머스크와 함께 타임지가 선정한 우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의 이름을 올린 천문학계의 거두 아비 로브 박사였습니다. 그가 발표한 논문은 그 제목만으로도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성간 천체 아틀라스는 외계인의 기술인가? An Alien Technology. 논문은 강력한 경고로 시작합니다. 이 가설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 결과는 인류에게 잠재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록 무의미한 시도로 끝날지라도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어 조치를 고려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가 제시한 가설은 실로 소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우리 태양계를 방문한 성간 물체 아틀라스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천체가 아니라 고도의 기술로 제작된 인공물이며 더 나아가 능동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 그 의도는 전적으로 선하다. 둘째, 그 의도는 악의적이거나 혹은 그 중간쯤이다. 아비 로브 교수는 첫 번째 경우라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다가오는 아틀라스를 환영하면 그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가능성은 인류에게 실존적인 위협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는 유명한 SF 소설 3체에 등장하는 어둠의 숲 가설을 언급합니다. 이 가설은 우주에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왜 그들은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섬뜩한 답을 제시합니다. 무엇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어둡고
위험한 숲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숲 속의 생명체들은 결코 먼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섣불리 소리를 내거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자신보다 더 강력한 포식자에게 위치를 발각당하고 잡아먹힐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우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드넓은 우주 어딘가에는 인류의 상상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문명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향이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인류가 아무리 우주를 향해 전파를 쏘아보내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수신된 신호가 우호적인 인사인 척 위장한 사냥감을 유인하려는 미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모두가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숲 가설에 따르면 만약 한 문명이 다른 문명을 탐사하고자 한다면 결코 자신의 존재를 들키지 않는 가장 은밀한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아비 로브 교수는 아틀라스가 바로 그 탐사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스가 지구에 근접하는 순간 탐사선을 거대한 혜성으로 이장할 만큼의 기술력을 보유한 그 외계 문명은 인류가 자신들보다 기술적으로 열등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만약 그들이 과거 다른 대륙의 원주민들을 가차없이 짓밟고 식민지를 건설했던 우리 인류처럼 호전적인 종족이라면 그 이후에 벌어질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참혹한 비극일 것입니다. 아비 로브 교수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의 천문학으로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아틀라스의 9가지 이례적인 특징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기묘한 궤도. 아틀라스는 행성들이 공전하는 평면인 황도면과 거의 일치하는 평면으로 날아오면서도 태양계 천체들과는 반대 방향으로 역행하는 궤도를 가집니다. 이런 궤도를 가질 확률은 약 0.2%에 불과합니다. 이는 다른 천체와의 충돌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각 행성들을 가까이서 관측할 수 있는 최적의 관람석을 차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아틀라스가 정찰선이라면 이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둘째, 비정상적인 크기. 아틀라스의 지름은 약 20km로 추정됩니다. 이는 이전에 발견된 성간 천체 오우무아무아보다 거의 100배나 더 큰 크기입니다. 아비 로브 교수에 따르면 이렇게 거대한 성간 천체가 자연적으로 태양계에 유입될 확률은 오우무아무아 크기의 천체가 지나갈 확률의 100만 분의 1 이하, 즉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아틀라스가 자연물이 아니라 인류를 속이기 위해 거대한 소행성으로 이장한 무언가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셋째, 해성 활동의 부재. 일반적으로 해성은 태양에 가까워지면서 열에 의해 내부의 얼음과 가스가 증발하며 긴 꼬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아틀라스에서는 이러한 명확한 해성 활동이 거의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의도적인 다중 행성 접근. 아틀라스는 금성, 화성, 목성, 이 세 행성 모두의 0.1천문단위 이내, 즉 약 1500만 km 이내로 매우 가깝게 접근하는 기묘한 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궤도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확률은 단 0.005%에 불과합니다. 마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주변 행성들을 속속들이 심층 분석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다섯째, 절묘한 타이밍의 은폐. 천체가 태양에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을 근일점이라고 합니다. 이 지점은 인류가 해당 천체를 가장 자세히 관측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아틀라스는 공교롭게도 바로 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태양의 정반대편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지구에서는 태양에 가려 물리적으로 관측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이런 일이 우연히 벌어질 확률은 단 7%에 불과합니다. 여섯째,
가장 위험한 가능성, 역 오베르트 기동. 더 큰 문제는 아틀라스가 태양 뒤에 숨어 있는 동안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오베르트 기동은 우주선이 행성의 중력을 이용해 속도를 높이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만약 반대로 속도가 가장 빨라지는 순간에 역추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는 급격히 감소하고 태양계를 탈출하던 궤도에서 벗어나 태양계 내부에 머무는, 즉 공전 궤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류에게 어떠한 대응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예계 우주선이 본격적인 정찰이나 침공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위협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태양 뒤에서 다시 나타난 아틀라스의 속도가 현저히 줄어든 상태라면 그것은 인류 문명 종말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처음부터 발견이 어려운 은하 중심부 방향에서 날아온 점, 화성과 목성에 도달하기에 너무나도 유리한 궤도를 가진 점 등 아틀라스의 모든 행적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의문점을 남깁니다. 아비 로브 교수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조기 탐지가 어려운 방향으로 날아온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리가 발견했을 땐 이미 접근까지 3개에서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던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태양계 행성들을 관측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진 궤도를 그리는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러 행성에 동시에 접근하며 충돌에 가까울 정도로 근접하는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태양 뒤에 숨어 관측을 피하는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지구 근처만은 마치 의도적으로 피하듯이 지나가는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자연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거대한 크기를 지닌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 모든 우연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과연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요? 물론 학계의 정설은 아틀라스가 그저 특이한 해성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비 로브 교수가 제기한 의문들은 그저 여러 우연이 겹친 결과일 뿐이며 일부 주장은 과장되었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의 주장처럼 아틀라스의 행적에 분명 수상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최악의 가능성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기나긴 논쟁의 결말은 몇 달 뒤면 명확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틀라스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아틀라스는 그저 수많은 우연히 겹치고 겹쳐 만들어진 기적의 성간 천체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고도로 발전한 외계 문명이 철저한 계획하에 설계한 정찰용 우주선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류가 탐사선을 소행성으로 완벽하게 위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다른 항성계에서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을 발견했다면 우리 역시 그들에게 소행성으로 이장한 탐사선을 보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순수한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는 것입니다. 에스트월와의 오늘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기 전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우주와 인류의 미스터리를 탐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새로운 이야기를 발굴하는 거대한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오늘도 미지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모든 전쟁은 속임수에 기반한다. 고대 중국의 병법가 손자가 남긴 이 말은 2500년이라는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최첨단 기술이 지배하는 현대 정보전에서 이 원칙은 더욱 정교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적국의 삼엄한 감시망을 뚫기 위해 새로 위장한 정찰 드론을 상상해 보십시오. 단순히 새의 모양을 흉내내는 것을 넘어 날갯짓의 미세한 움직임과 비행 메커니즘까지 완벽하게 복제한 소형 드론.
심지어 실제 새의 박제를 이용해 만든 드론이라면 설령 우리 눈앞을 스쳐 지나간다 해도 그 누구도 그것의 정체를 의심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점을 바꿔보겠습니다. 만약 인류보다 월등히 발전한 외계 문명이 우리 지구를 정찰하려 한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요? 아마도 인류가 한치의 의심도 품지 못할 가장 완벽한 위장술을 사용할 것입니다. 바로 혜성이나 소행성처럼 보이는 거대한 천체. 인류의 어떤 관측 장비나 추적 시스템으로도 그 이상함을 감지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계산된 궤도를 따라 태양계를 향해 날아오는 거대한 위장 정찰선일지도 모릅니다. 2025년 7월 1일, 그날도 소행성 지상 충돌 최종 경보 시스템, 일명 아틀라스는 여느 때와 같이 밤하늘을 샅샅이 훑고 있었습니다. 칠레,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와이, 스페인 등 전 세계 5곳에 설치된 천체 망원경 네트워크를 통해 지구에 위협이 될 만한 천체를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함이었죠. 아틀라스 시스템의 컴퓨터에는 이미 1200개가 넘는 근지구 천체들의 데이터가 등록되어 있어 대부분은 이미 알려진 천체들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작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칠레에 위치한 아틀라스 망원경이 촬영한 4장의 이미지 속에서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체불명의 천체가 포착된 것입니다. 이 천체는 태양계를 향해 그야말로 맹렬하게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20률이 6에 육박하는 거의 직선에 가까운 궤도를 그리며 초속 61km라는 경이적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죠. 이는 일반적인 혜성이나 소행성보다 최소 2배에서 4배 이상 빠른 속도였습니다. A11PL3G라는 임시 명칭이 부여된 이 천체에 대한 관측 결과는 즉시 국제천문연맹 소행성 센터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샅샅이 뒤져본 결과 이 천체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다른 지역의 망원경들에 의해 포착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서야 발견된 것일까요? 공교롭게도 A11PL3Z는 수많은 별과 천체들이 빽빽하게 밀집된 은하 중심부를 통과하는 궤적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너무나 밝아 대부분의 망원경이 과도한 광량을 우려해 관측을 피하는 곳입니다. 설령 아틀라스 시스템처럼 촬영이 가능하더라도 수많은 천체들 사이에 숨어있는 새로운 존재를 식별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마치 가장 감시가 허술한 경로를 따라 침투하는 스파이처럼 말입니다. 다행히 보존된 데이터를 통해 소행성 센터는 이 미지의 방문객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전 세계 천문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017년에 오우무아무와 2019년에 보리소프에 이어 6년 만에 발견된 세 번째 성간 천체, 태양계 바깥 머나먼 우주에서 날아온 외계의 손님. 그것이 바로 A11PL3Z의 정체였습니다. 이후 아틀라스라는 공식 명칭을 부여받은 이 성간 천체는 학계의 모든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단순히 태양계 밖에서 왔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최초 발견 당시부터 이미 목성 궤도 안쪽까지 깊숙이 진입해 있었던 아틀라스는 화성, 태양, 금성, 그리고 지구의 궤도를 차례로 관통하는 매우 기이하고도 정교한 궤적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석학들이 아틀라스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와 분석에 매달리고 모든 천문대가 몇 달 뒤 지구에 가장 가까이 다가올 아틀라스를 맞이할 준비에 여념이 없던 바로 그때 학계를 뒤흔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논문 한 편이 발표됩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하버드 대학교 천문학과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학과장을 역임했으며 2012년에는 일론 머스크와 함께 타임지가 선정한 우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의 이름을 올린 천문학계의 거두 아비 로브 박사였습니다. 그가 발표한 논문은 그 제목만으로도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성간 천체 아틀라스는 외계인의 기술인가? An Alien Technology. 논문은 강력한 경고로 시작합니다. 이 가설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 결과는 인류에게 잠재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록 무의미한 시도로 끝날지라도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어 조치를 고려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가 제시한 가설은 실로 소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우리 태양계를 방문한 성간 물체 아틀라스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천체가 아니라 고도의 기술로 제작된 인공물이며 더 나아가 능동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 그 의도는 전적으로 선하다. 둘째, 그 의도는 악의적이거나 혹은 그 중간쯤이다. 아비 로브 교수는 첫 번째 경우라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다가오는 아틀라스를 환영하면 그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가능성은 인류에게 실존적인 위협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는 유명한 SF 소설 3체에 등장하는 어둠의 숲 가설을 언급합니다. 이 가설은 우주에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섬뜩한 답을 제시합니다. 무엇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어둡고 위험한 숲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숲 속의 생명체들은 결코 먼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섣불리 소리를 내거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자신보다 더 강력한 포식자에게 위치를 발각당하고 잡아먹힐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우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드넓은 우주 어딘가에는 인류의 상상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문명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향이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인류가 아무리 우주를 향해 전파를 쏘아보내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수신된 신호가 우호적인 인사인 척 위장한 사냥감을 유인하려는 미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모두가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숲 가설에 따르면 만약 한 문명이 다른 문명을 탐사하고자 한다면 결코 자신의 존재를 들키지 않는 가장 은밀한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아비 로브 교수는 아틀라스가 바로 그 탐사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스가 지구에 근접하는 순간 탐사선을 거대한 혜성으로 이장할 만큼의 기술력을 보유한 그 외계 문명은 인류가 자신들보다 기술적으로 열등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만약 그들이 과거 다른 대륙의 원주민들을 가차없이 짓밟고 식민지를 건설했던 우리 인류처럼 호전적인 종족이라면 그 이후에 벌어질 결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참혹한 비극일 것입니다. 아비 로브 교수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의 천문학으로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아틀라스의 9가지 이례적인 특징들을 제시합니다. 첫째, 기묘한 궤도. 아틀라스는 행성들이 공전하는 평면인 황도면과 거의 일치하는 평면으로 날아오면서도 태양계 천체들과는 반대 방향으로 역행하는 궤도를 가집니다. 이런 궤도를 가질 확률은 약 0.2%에 불과합니다. 이는 다른 천체와의 충돌 위험은 최소화하면서 각 행성들을 가까이서 관측할 수 있는 최적의 관람석을 차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아틀라스가 정찰선이라면 이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둘째, 비정상적인 크기. 아틀라스의 지름은 약 20km로 추정됩니다. 이는 이전에 발견된 성간 천체 오우무아무아보다 거의 100배나 더 큰 크기입니다. 아비 로브 교수에 따르면 이렇게 거대한 성간 천체가 자연적으로 태양계에 유입될 확률은
오umu아무와 크기의 천체가 지나갈 확률의 100만 분의 1 이하, 즉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아틀라스가 자연물이 아니라 인류를 속이기 위해 거대한 소행성으로 이장한 무언가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셋째, 해성 활동의 부재. 일반적으로 해성은 태양에 가까워지면서 열에 의해 내부의 얼음과 가스가 증발하며 긴 꼬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아틀라스에서는 이러한 명확한 해성 활동이 거의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의도적인 다중 행성 접근. 아틀라스는 금성, 화성, 목성, 이 세 행성 모두의 0, 1천문단위 이내, 즉 약 1500만 km 이내로 매우 가깝게 접근하는 기묘한 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궤도가 자연적으로 발생할 확률은 단 0.005%에 불과합니다. 마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주변 행성들을 속속들이 심층 분석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다섯째, 절묘한 타이밍의 은폐. 천체가 태양에 가장 가까워지는 지점을 근일점이라고 합니다. 이 지점은 인류가 해당 천체를 가장 자세히 관측하고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아틀라스는 공교롭게도 바로 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태양의 정반대편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지구에서는 태양에 가려 물리적으로 관측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이런 일이 우연히 벌어질 확률은 단 7%에 불과합니다. 여섯째, 가장 위험한 가능성, 역 오베르트 기동. 더 큰 문제는 아틀라스가 태양 뒤에 숨어있는 동안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오베르트 기동은 우주선이 행성의 중력을 이용해 속도를 높이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만약 반대로 속도가 가장 빨라지는 순간에 역추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는 급격히 감소하고 태양계를 탈출하던 궤도에서 벗어나 태양계 내부에 머무는, 즉 공전 궤도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류에게 어떠한 대응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예계 우주선이 본격적인 정찰이나 침공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위협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태양 뒤에서 다시 나타난 아틀라스의 속도가 현저히 줄어든 상태라면 그것은 인류 문명 종말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처음부터 발견이 어려운 은하 중심부 방향에서 날아온 점, 화성과 목성에 도달하기에 너무나도 유리한 궤도를 가진 점 등 아틀라스의 모든 행적은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의문점을 남깁니다. 아비 로브 교수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조기 탐지가 어려운 방향으로 날아온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리가 발견했을 땐 이미 접근까지 3개에서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었던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태양계 행성들을 관측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진 궤도를 그리는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러 행성에 동시에 접근하며 충돌에 가까울 정도로 근접하는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 태양 뒤에 숨어 관측을 피하는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지구 근처만은 마치 의도적으로 피하듯이 지나가는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자연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거대한 크기를 지닌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 모든 우연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이 과연 정말로 가능한 일일까요? 물론 학계의 정설은 아틀라스가 그저 특이한 해성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비 로브 교수가 제기한 의문들은 그저 여러 우연이 겹친 결과일 뿐이며 일부 주장은 과장되었다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의 주장처럼 아틀라스의 행적에 분명 수상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며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최악의 가능성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이 기나긴 논쟁의 결말은 몇 달 뒤면 명확해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틀라스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아틀라스는 그저 수많은 우연히 겹치고 겹쳐 만들어진 기적의 성간 천체에 불과한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고도로 발전한 외계 문명이 철저한 계획하에 설계한 정찰용 우주선일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 우리 인류가 탐사선을 소행성으로 완벽하게 위장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추고 다른 항성계에서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을 발견했다면 우리 역시 그들에게 소행성으로 이장한 탐사선을 보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순수한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는 것입니다. 에스트월와의 오늘의 이야기에 깊이 빠져들기 전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우주와 인류의 미스터리를 탐험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새로운 이야기를 발굴하는 거대한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오늘도 미지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모든 전쟁은 속임수에 기반한다. 고대 중국의 병법가 손자가 남긴 이 말은 2500년이라는 세월을 훌쩍 뛰어넘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특히 최첨단 기술이 지배하는 현대 정보전에서 이 원칙은 더욱 정교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적국의 삼엄한 감시망을 뚫기 위해 새로 위장한 정찰 드론을 상상해 보십시오. 단순히 새의 모양을 흉내내는 것을 넘어 날갯짓의 미세한 움직임과 비행 메커니즘까지 완벽하게 복제한 소형 드론. 심지어 실제 새의 박제를 이용해 만든 드론이라면 설령 우리 눈앞을 스쳐 지나간다 해도 그 누구도 그것의 정체를 의심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점을 바꿔보겠습니다. 만약 인류보다 월등히 발전한 외계 문명이 우리 지구를 정찰하려 한다면 그들은 과연 어떤 방법을 선택할까요? 아마도 인류가 한치의 의심도 품지 못할 가장 완벽한 위장수를 사용할 것입니다. 바로 혜성이나 소행성처럼 보이는 거대한 천체. 인류의 어떤 관측 장비나 추적 시스템으로도 그 이상함을 감지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계산된 궤도를 따라 태양계를 향해 날아오는 거대한 위장 정찰선일지도 모릅니다. 2025년 7월 1일 그날도 소행성 지상 충돌 최종 경보 시스템, 일명 아틀라스는 여느 때와 같이 밤하늘을 샅샅이 훑고 있었습니다. 칠레,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와이, 스페인 등 전 세계 5곳에 설치된 천체 망원경 네트워크를 통해 지구에 위협이 될 만한 천체를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함이었죠. 아틀라스 시스템의 컴퓨터에는 이미 1200개가 넘는 근지구 천체들의 데이터가 등록되어 있어 대부분은 이미 알려진 천체들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작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칠레에 위치한 아틀라스 망원경이 촬영한 4장의 이미지 속에서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정체불명의 천체가 포착된 것입니다. 이 천체는 태양계를 향해 그야말로 맹렬하게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20률이 6에 육박하는 거의 직선에 가까운 궤도를 그리며 초속 61km라는 경이적인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죠. 이는 일반적인 혜성이나 소행성보다 최소 2배에서 4배 이상 빠른 속도였습니다. A11PL3G라는 임시 명칭이 부여된 이 천체에 대한 관측 결과는 즉시 국제천문연맹 소행성 센터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샅샅이 뒤져본 결과 이 천체는 이미 몇 달 전부터 다른 지역의 망원경들에 의해 포착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서야 발견된 것일까요? 공교롭게도 A11PL3Z는 수많은 별과 천체들이 빽빽하게 밀집된 은하 중심부를 통과하는 궤적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너무나 밝아 대부분의 망원경이 과도한 광량을 우려해 관측을 피하는 곳입니다.
설령 아틀라스 시스템처럼 촬영이 가능하더라도 수많은 천체들 사이에 숨어있는 새로운 존재를 식별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마치 가장 감시가 허술한 경로를 따라 침투하는 스파이처럼 말입니다. 다행히 보존된 데이터를 통해 소행성 센터는 이 미지의 방문객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전 세계 천문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017년에 오우무아무와 2019년에 보리소프에 이어 6년 만에 발견된 세 번째 성간 천체, 태양계 바깥, 머나먼 우주에서 날아온 외계의 손님. 그것이 바로 A11PL3Z의 정체였습니다. 이후 아틀라스라는 공식 명칭을 부여받은 이 성간 천체는 학계의 모든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단순히 태양계 밖에서 왔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최초 발견 당시부터 이미 목성 궤도 안쪽까지 깊숙이 진입해 있었던 아틀라스는 화성, 태양, 금성, 그리고 지구의 궤도를 차례로 관통하는 매우 기이하고도 정교한 궤적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석학들이 아틀라스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와 분석에 매달리고 모든 천문대가 몇 달 뒤 지구에 가장 가까이 다가올 아틀라스를 맞이할 준비에 여념이 없던 바로 그때 학계를 뒤흔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논문 한 편이 발표됩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하버드 대학교 천문학과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학과장을 역임했으며 2012년에는 일론 머스크와 함께 타임지가 선정한 우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인의 이름을 올린 천문학계의 거두 아비 로브 박사였습니다. 그가 발표한 논문은 그 제목만으로도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성간 천체 아틀라스는 외계인의 기술인가? An Alien Technology. 논문은 강력한 경고로 시작합니다. 이 가설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 결과는 인류에게 잠재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록 무의미한 시도로 끝날지라도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어 조치를 고려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가 제시한 가설은 실로 소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최근 우리 태양계를 방문한 성간 물체 아틀라스는 자연적으로 생성된 천체가 아니라 고도의 기술로 제작된 인공물이며 더 나아가 능동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 그 의도는 전적으로 선하다. 둘째, 그 의도는 악의적이거나 혹은 그 중간쯤이다. 아비 로브 교수는 첫 번째 경우라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으며 다가오는 아틀라스를 환영하면 그만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가능성은 인류에게 실존적인 위협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는 유명한 SF 소설 3체에 등장하는 어둠의 숲 가설을 언급합니다. 이 가설은 우주에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섬뜩한 답을 제시합니다. 무엇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는 어둡고 위험한 숲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숲 속의 생명체들은 결코 먼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섣불리 소리를 내거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자신보다 더 강력한 포식자에게 위치를 발각당하고 잡아먹힐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우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드넓은 우주 어딘가에는 인류의 상상을 초월하는 초월적인 문명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향이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인류가 아무리 우주를 향해 전파를 쏘아보내도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수신된 신호가 우호적인 인사인 척 위장한 사냥감을 유인하려는 미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모두가 침묵하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숲 가설에 따르면 만약 한 문명이 다른 문명을 탐사하고자 한다면 결코 자신의 존재를 들키지 않는 가장 은밀한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아비 로브 교수는 아틀라스가 바로 그 탐사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스가 지구에 근접하는 순간 탐사선을 거대한 혜성으로 이장할 만큼의 기술력을 보유한 그 외계 문명은 인류가 자신들보다 기술적으로 열등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만약 그들이 과거 다른 대륙의 원주민들을 가차없이